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규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기출문제든 이론이든 되게 자신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늘 그 부분에 가면은 그 문제는 자꾸 반복적으로 틀리고 풀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인데, 제가 생각할 때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 20, 30개 정도 주제를 정해서 오늘부터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 그걸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조금 자신 없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정책의 유형인데요. 이 정책의 유형 중에서도 특히 로이의 정책 유형, 이게 최근에 약간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문제가 나오면서, 물론 7급도 그렇지만 9급도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서 약간 이거 뭐 좀 정리가 필요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이의 정책 유형, 이거를 주제로 관련 기출문제, 그 다음에 로이의 정책 유형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그 과정, 논리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로이는 정책 유형을 구분할 때 강제력을 가지고 두 가지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정책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눴거든요. 자, 그런데 강제력이 이제 첫 번째는요, 적용 대상이에요. 적용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문헌도 있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강제력이 적용이 되는데, 행사가 되는데 개별 행위자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사회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 행위 환경이라는 게 사회 전체 환경을 말하고요. 개별 행위라는 것은 개인이나 개별 기업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런 차원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강제력의 강도가, 이게 적용 방법이라는 게 행사 방법, 행사 강도인데요. 강도 세냐, 직접적이냐, 강도가 아주 세냐, 의무적으로 막 뭘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간접적이냐, 온건하거나 좀 약하냐. 강제력, 이건 강한 경우고요. 이건 강제력이 약하게 적용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가지 기준을 결합을 해서 정책을 결국 네 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요. 배분 정책, 구성 정책, 규제 정책, 재배 정책,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자, 배분 정책 여러분들 보시면, 배분 정책은 SOC, 사회간접자본, 도로, 항만, 공원, 터널, 뭐 공항 이런 거 건설해 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서. 근데 그거는 각 개인들한테 혜택이 다 분산돼요. 각 개인들한테. 그래서 이게 개별적인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강제로 공항을 만들어 놓고 이용해라. 이용 안 하면 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용할 사람 하는 거고. 그래서 강제력이 약하면서 각 개별 기업이나 개인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죠. 반면에 구성정책, 여러분들, 구성정책은 정부기관 신설이나 관할구역 설정이나 뭐 선거구역 획정이나 이런 정책이잖아요. 네, 그런 정책은 물론 강제력이 없죠. 자, 외교부 만들어 놓고 반드시 당신 여러분들 외교 서비스 받아야 된다, 뭐 강제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건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다 미치죠. 정부의 외교 정책이나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이나 그 다음에 관할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한테, 자, 너희들은 하면 안 돼, 들어오지 마, 진입규제 같은 경우. 삼성이 80년대 자동차 산업 하려고 할 때 진입규제를 했잖아요. 기아는 현대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들어오느냐, 반도체라. 삼성에게만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개별 기업에만. 그러나 그거를 만약에 규제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아주 센 거예요. 직접적이에요. 개별 행위자에게 직접적으로 강제력이 행사되는 게 그게 규제 정책이에요. 반면에 사회 전체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강도가 아주 센 게 있어요. 그게 잼배 정책인데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라든지 뭐 누진세라든지 정부가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개별 모든 개인 기업에게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잼배 정책은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서 뺏어다가 못 가진 사람한테 퍼주는 거, 로빈훗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로빈훗.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부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확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전체 환경에 영향을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정책이 재임배 정책이에요. 자, 그래서 로이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배구 규제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된 거예요. 암기법, 배구 규제. 로이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선생님이, 야, 너는 키 작으니까 배구하지 마. 배구를 못하게 막았어요. 배구 규제. 키 작으니까 배구하지 마. 배구 규제. 로이. 여러분들 옛날에 키 작은 남자를 루저라고 했었어요. 루저. 돈 없으면 후져. 재미없으면 뒤져. 자, 배구 규제, 로이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제들을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답이 뭘까요? 2014년도 국회 국부에서 나왔던 문제고, 이건 지금 저희 그 천재, 핵단기 천재라는 기출문제집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핵단기 천재 정도면 말 그대로 핵심만 단기에 끝내주는 기출문제집이라는 뜻인데, 천재인데요. 제가 정말 엄선에 엄선을 거듭해서 정예화된 대표 기출문제만 단원별로 뽑은 건데, 구급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만 해도 거의 뭐 95% 정도는 기출문제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뭐 2권짜리 힘들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9급은요. 그 책에 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로이,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법 적용해서 배구 규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배구 규제. 배분 정책이 분배 정책이니까 결국 답이 5번이네요. 배구 규제, 배구 규제. 답이 5번이에요. 다른 건 다 관계없고요. 문제 하나를 더 볼게요. 이제 요건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2018년도 서울시 구급 문제인데, 자, 정책의 유형. 여러 학자들의 유형을 리플리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1번에 보시면 정책의 유형에 따라 결정과 집행 경향이 달라진다. 정책의 유형에 따라, 이건 로이뿐 아니라 정책 유형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대부분 다 정책을 독립변수로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정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나 정책 과정이 달라진다. 이거 맞는 거죠. 2번은 어떻습니까? 배구 규제로 나누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되는 거가 바로 강제력이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근데 뒤에 게 이게 틀려, 엉뚱한 게 튀어나왔네요. 여기요. 비용이 소수에게 돌아가느냐 다수에게 분산되느냐. 이건 틀렸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거 대신 강제력의 적용 영역이 개별 행위자냐 아니면 사회 전체 환경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죠. 틀렸고요. 3번은요. 제&배정체가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뭐 미국 같은 상황인데 이걸 우리 중앙은행의 신용통제로 보시면 기준 할인율, 지할인율, 기준 할인율 같은 거를 중앙은행이 올리고 내리면 모든 금융권, 기업, 개인들에게 영향을 다 줍니다. 그리고 강도도 세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분배 정책의 사례로 이런 정책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누진세, 사회보장, 이게 재분배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구성정책, 선거구역, 정부기관 신설 맞는 거죠. 4번 어때요? 리플과 프랭클린은 분경보제 이렇게 구분한 사람이죠. 분경보제. 그래서 분배정책, 그 다음에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이렇게 나눈 사람인데, 분배정책 쪽으로 갈수록 이게 쉽고 갈등이 없고, 재분배정책 쪽으로 갈수록 계급 간의 갈등이 치열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중에 경쟁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예요. 진입 규제 같은 경우. 요거는 약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했는데, 보호적 규제는 약자, 일반 대중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맞습니다. 최저임금제, 근로시간제, 환경오염 규제 같은 게 그런 케이스죠. 보호적 규제. 이거 맞는 얘기.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방금 우리 설명드렸던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서울시 7급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핵단계는 135쪽이 있는 문제고요. 자, 1번 한번 보실래요? 1번. 강제력 행사 방법과 적용 대상, 영역에 따라 배구 규제로 나누었다. 이건 문제가 없죠. 2번은요. 분배정책, 공적 재원으로 SOC를 건설해 주는 정책이니까 가장 이게 국민들이 다 좋아하고 환영하는 정책이라 이건 별로 반대가 없는 정책이에요. 갈라먹기식, 로그롤링, 포크배럴 같은 거, 이해관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로이의 정책 중에 보면 이제 배구 규제가 있는데요. 배분 정책 같은 경우는 공적 재원으로 추진이 돼요. 정부 예산으로.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갈등이 없고 주로 갈라먹기 하거나 나눠먹기 하거나 하는데, 갈라먹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포크배럴이라고 하죠. 포크배럴. 나눠먹기를 로그롤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주도하는 모형이 철회삼각이라는 모형이 있어요. 철회삼각. 여러분들 철회삼각 아시잖아요. 철회삼각이라는 거는 정책을 나눠먹고 갈라먹는 세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료하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하고 국회 상임위원,
요 세 축으로 결탁이 돼서 분야별로 정책을 다 갈라먹고 나눠먹고 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게 철회상 깨지지 않는 영원한 동맹 관계에 대해서 아이언 트라이앵글 철회삼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주로 공적 재원을 가지고 베푸는 분배 정책, 배분 정책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철회삼각, 철저망에 갇혀 있는 포로를 배분한다. 철저망에 갇혀 있는 포로 배분이다. 이렇게 우리 암기를 보통 했잖아요. 자, 그래서 2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보다는 재연배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해요. 이데올로기가 진보냐 보수냐.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데올로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작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결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배 정책 쪽으로 갈수록 이해관계가 작용을 하고 재연배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해요. 이게 가장 그래서 어려워요. 진보냐 보수냐. 이거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쉬운 정책이죠. 배구 규제 중에. 자, 그래서 2번 지문도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이랬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분배 정책은 이해관계가 작용을 하죠. 이 부분이 반대네요. 요거 반대. 자, 그 다음에 3번 어디? 구성정책은 정부기관 신설, 관할구역, 선거구역 조정,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보수, 연금 이런 거. 공무원이 뭔가를, 정부가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집을 추스리고 정비하는 정책이 그게 구성정책이에요. 구성하는 정책. 맞는 겁니다. 규제정책은 규제를 하는 순간, 예를 들어 진입규제 같은 거 하면 삼성 너희들은 자동차 안 된다 하면 그 순간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승패가.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포획이나 지대추구 같은 다원주의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바로 규제정책의 특성이거든요. 이것도 맞는 말.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시면 2016년도 지방 7급 문제인데요. 핵단기는 134쪽에 있고 로의 정책 유형, 강제력 행사 방법과 적용 영역. 자, 행사 방법, 적용 영역에 따라 정책을 네 가지로 나눴다. 그 특징과 사례를 제시한 것 중 가장 옳지 않는 거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는 뭘까요? A는 개별 행위고 간접이니까 A는 이게 배분 정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구성 정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규제 정책이 되겠죠. 요거는 재분배 정책이 되겠죠. 자, 그럼 A는 배분 정책이니까 개별화된 정책이라는 뜻이에요. 갈등과 대립이 없고 충돌이 없고 서비스가 혜택이 국민들한테 다 분산 나눠지니까 개별화된 정책이다. 그래서 갈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죠. B는 구성 정책. 맞죠? C는 규제 정책. 승패가 결정하는 순간 갈리고 갈라먹기 같은 그런 게 어렵다. 그렇죠. 포크 배럴이나 로그롤링은 분배 정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규제 정책 같은 데서는 다원주의, 포획이나 지대추구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D가 재분배인데 재분배는 뺏어다가 줘야 돼요.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심해요. 따라서 약간 중앙정부가 반강제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돼요.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복지정책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재분배 정책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집권화된 강력한 반강제적인 그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재분배 정책의 특성이에요. 지방정부 못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나 재분배는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정책 소관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틀렸네.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로 이제 발전했고 또 문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점점 요즘 로의 정책 유형 문제가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추세예요. 자, 2014년도 지방 9급 핵단계등 136쪽의 문제인데요. 로의 정책 분류 특징 틀린 거 1번 배분 정책. 비용자나 수혜자가 갈등이 발생한다. 갈등이 발생한다. 앞부분은 맞는 말이네요. 재화나 서비스를 개별 기업이나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적 재원으로 다 혜택을 베풀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갈등이 가장 작고 저항도 없고 추진하기가 용이한 정책이에요. 얘가 틀렸네요. 자, 2번 규제 정책. 강제력이 행사되고 규제. 자유를 제한, 특정 계획이나 집단. 그러니까 강제력이 강하면서 이거는 개별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규제예요. 맞습니다. 재분배 정책, 뺏어다가 주는 거. 계급 간의 갈등. 이걸 계급 정책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구성 정책. 정부 조직을 구성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맞겠죠. 자, 1번이 틀렸네요. 로이가 분류한 배구 규제 정책의 그 네 가지 정책의 특성을 묻는 문제인데 이건 뭐 좀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더 볼까요? 간단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짧고 간단해 보이잖아요. 작년도 지방 7급 문제고요. 핵단기 134쪽에 있는 문제인데 잘 한번 보세요. 이게 로이의 정책 유형 도출 논리를 체계적으로 모르는 학생들은 이게 뭐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방점은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미치면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이게 방점. 행위의 환경에 미치면서 직접적으로 환경에 미치면서 직접적으로 요 표를 생각하셔야 돼요. 배구 규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건 재연배 정책이죠. 사회 전체적인 부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바꾸면서 직접 강도가 높게 영향을 미치니까 재연배 정책이 되는 거예요. 답이 1번이죠. 간단하게. 이 도출 논리만 생각하시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생각 안 하시면 이거 되게 짧지만 조금 고통스러운 문제. 자, 그러면 문제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태까지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볼 때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까지 발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문제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로이의 정책 유형 가장 옳지 않는 거. 최근에 개정판 문헌 같은 걸 제가 근거로 해서 문제를 구성을 한 건데요. 1번 보세요. 정책을 독립변수로 보면서 독립변수로 본다는 얘기는 정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서 정책 결정 또는 집행 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책이 독립변수고 정책 과정은 종속변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죠. 2번은요.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정치를 결정하는 이 말도 결국은 정책이 독립변수라는 뜻이에요. 정책이.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과정의 특성이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정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서 정책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정치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 얘가 독립변수라는 뜻이에요. 결국 얘나 같은 말이에요. 결국 좀 표현 방식만 달랐을 뿐. 자, 3번 어때요? 정책 유형을 배구 규제로 구분했는데 그 구분 기준이 두 가지. 강제력 행사 방법.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적용 대상, 영역이 각 개별 행위냐, 사회 전체 환경이냐에 따라 배구 규제로 나눠진다. 이렇게 한 거죠. 맞죠? 자, 네 번째 한번 보실래요? 강제력이 환경에 직접 강도 높게 이거는 재연배 정책이죠. 그리고 각 개인의 행태에 간접적으로 강도가 약하게 이거는 분배 정책이죠. 이게 바뀌었어요. 따라서 로이의 정책 유형 배구 규제 중에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의 개념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분배하고 재분배가 바뀐 거예요. 재분배가 바로 각 행위 전체 환경에 사회 전체 환경에 강도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정책이고 재분배는 개인한테 약하게 강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게 바로 분배 정책이니까 이 두 가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자, 제가 지금 이 문제들을 방금 마지막 문제 빼놓고는 핵단기 천재라는 이 교재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이 교재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9급은 이 정도만 보셔도 특히 지금 시점에서 뭐 기출을 시작하시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약정 공략 태화별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으로 로이의 정책 유형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신제도론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고 듣는 선행정학 김준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